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중국이 일으킨 대사기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국가 지도자들 모두 중국산으로 접종을 마쳤다고 발표하면서 정치적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산당 지도자들의 접종 사실을 공개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CCTV에 따르면 이번에 시진핑도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은 제로 정책 말곤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나도 다른 상반된 행보로 보입니다. 베이징은 최근까지만 해도 백신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 금지 정책을 내놨다가 시 주석은 접종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잠정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발표는 봉쇄와 대규모 검사 중심의 제로 코로나에서 백신 기반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방역 정책을 완화할 수 없는 이유로 노년층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왔는데요. 자국의 백신 신뢰도를 높여 노년층 접종률을 높이면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를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시진핑은 백신을 맞았다고 공개하더니 곧바로 외교 행보까지 나섰습니다. 시진핑은 제일 먼저 홍콩을 방문했는데 5년 전과 전혀 다른 홍콩 방문 행보를 보이며 홍콩의 중국화를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앞서 열린 홍콩 주권 반환 기념식과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취임식에는 홍콩의 깃발보다 훨씬 큰 중국 5성 홍기가 걸렸고 과거와 달리 중국의 국가 휘장도 등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일국 양제를 20차례나 언급하고 일국의 원칙이 확고할수록 양제의 이점이 두드러진다며 중국을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 시진핑은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부르며 주변국들과의 정상 외교를 시작하는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감염병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했던 대면 정상외교를 재개한 곳입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조코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11월 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베이징 주변에서는 시진핑이 대면 정상회담 첫 상대로 조코이 대통령을 선택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서방 세계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중국이 아세안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미국과 대만과의 갈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 남은 건 1대1로 관련된 몇 개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대1로와 관련해 또 하나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1대1로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모두 사기를 당했다며 단체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현재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또 하나 사고를 친 것인데요. 중국 역시 한 달째 40도를 웃도는 전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9억 명이 일상생활에 지장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국가기후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허베이성, 가오청 등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치솟았고 상하이도 40.9도로 집계되면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중국 전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전력 피크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에너지국 전력사 허양 사장은 전력 소비와 전력 피크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지난달 15일에는 12억 6천만 킬로와트시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작년 여름 전력 피크를 초과한 것으로 중국도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염 소식보다 더 놀랄만한 소식이 최근 중국에서 들려와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헛간에서 매일 부실한 밥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1대1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해 이런 사실들을 폭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동부에 있는 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왕복 항공료, 숙식비, 높은 임금 등을 약속하며 일자리를 제공했는데요.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이들은 낯선 알제리 땅에서 큰 돈을 벌고 돌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현대판 노예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42도가 넘는 더위에도 에어컨 하나 없이 헛간에 모여 살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월 1만에서 2만 위안, 약 200에서 380만 원 사이였지만 실제 받는 돈은 단돈 5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노동자 A씨는 보수가 약속한 것과 거리가 매우 멀다며 중국에서보다 더 벌이가 안 된다고 폭로했습니다. 노동자 B씨는 임금은 6개월마다 지급되는데 계약한 돈에서 반조차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급식 상태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로 A씨는 우리가 먹는 급식은 돼지들이 먹는 것보다 질이 나쁘다며 가끔은 아예 급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는데요. 또 언제 한 번은 음식에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었고 면 요리가 나왔을 땐 면이 아예 검은색이었다며 겨울엔 오이 샐러드나 토마토에 계란 2개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1년에서 2년 정도 머물 수 있는 취업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놓고 3개월 머물 수 있는 비즈니스 비자를 선택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현재 불법 노동자 신세가 됐는데 추가로 출입국 허가를 받고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사비로 돈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노동자들의 여권도 빼앗았는데요. 실제로 이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집에 돌아가려면 위약금 28,000위안 534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겪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면 거의 공짜 수준으로 부려먹는 것 같은데요. 국제노동법률 전문가들도 중국 회사의 이런 행위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진핑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제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는데요. 이렇듯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날로 먹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상반기 러시아 1대1로 사업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으며 스리랑카와 이집트의 1대1로 사업에도 흘러간 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푸단대학교 녹색금융개발센터가 공개한 2022년 상반기 1대1로 투자 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017년부터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자본 통제를 강화했다며 1대1로 해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면서 활력을 아예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투자가 전무한 것은 전체 투자금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짚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1대1로 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총 284억 달러, 37조 원으로 작년보다 10억 달러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118억 달러인 15조 원은 투자에 사용됐고 나머지 22조 원은 중국 대출 자금이 조달된 건설 계약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거액을 빌려줘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이른바 부채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미 스리랑카는 중국 1대1로에 참여하면서 채무 함정에 빠져 파산하는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5월 디폴트를 발표한 스리랑카가 중국의 진 빚은 약 80억 달러로 스리랑카의 총 국가 부채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최악의 부동산 위기로 외부에 투자할 돈이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리먼 사태급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위기로 최악의 경우 2조 4천억 위안, 하나로 464조 원의 모기지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당국의 장기간 투기 단속이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 위기로 이어졌고 금융 위기로 이어지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가 이미 수십만 명의 미분양 주택 구매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모기지 상환 거부를 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 S&P도 중국의 전체 주택담보대출금의 6.4%가 위험에 처했다고 짚었으며 도이체방크는 주택 융자의 최소 7%가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산업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역대급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중국의 경제 위기까지 도래하자 중국에서는 탈중국 행렬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에서는 73만 명이나 해외 망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최근 들어 중국을 떠나 해외로 떠나는 중국인들이 폭증하고 있다며 시진핑이 억압적인 통치체제를 취하면서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인이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2012년 12,000여 명에 이르던 중국인 망명자는 작년에는 그 10배인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망명 신청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필사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이 대만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면서 동북아의 긴장감은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중국의 몰락위기 조짐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